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을 비호한 혐의로 수사관 출신 검찰 간부가 체포되자 철저한 재수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천, 안동, 의성에서 더 이상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신설되고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등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독립영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대구에서 최초로 독립영화 전용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검찰이 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의 뒤를 봐준 서부지청의 현직 과장을 체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련자 4명이 처벌을 받은 건데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체포된 검찰 간부 오 씨는 조희팔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조 씨 측에 넘겨주고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 오 씨는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 씨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에 조 씨의 뒤를 봐준 세력이 더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2억 4천만 원을 받은 부장검사와 9억 원의 돈거래를 한 경찰서장 등 수사 관계자 3명이 이미 처벌돼 이번 검찰 간부 적발까지 4번째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그리고 서기관이 이렇게 돈을 먹을 정도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용인을 안 했겠습니까? 이번 대구지방검찰청의 조희팔 수사도 범죄 은닉 자금으로 보이는 고철사업 수사건이 2차례나 무혐의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겨우 시작된 겁니다. 조희팔이 돈 세탁을 위해 만든 회사가 수십 개인데 그중 하나인 고철사업에서만 이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2008년에 터진 조희팔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으로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4, 5만 명의 투자자들이 4조 원대의 피해를 봤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영천에 이어 안동과 의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초비상인데요. 안동시는 농가당 1명씩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이 백신을 들고 대지 농가로 들어갑니다. 안동시가 도입한 1농가 1공무원 관리 방식의 구제역 책임 담당제에 따라 이 농가를 담당하는 안동시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맡은 공무원은 안동시의 사무관급 이상 55명입니다. 지역 75곳의 양돈 농가에 백신을 나눠주고 접종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국내 첫 시도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농가 손에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발병된 농장 이외에는 타 농장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에 최선을. 안동시는 또 운영 중인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 7곳 외에도 의성과 연결된 5번 국도 입구에 초소와 소독시설 2곳을 추가 설치하고 지역의 모든 대지는 출하하기 전 반드시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일주일 안에 항체 형성이 된다며 추가 확산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돼지에 이어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에서 소 구제역도 발생함에 따라 소농가들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 안 좋죠. 우리 어차피 우리 4년 전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때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도 그래서 긴장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합니다. 이 가운데 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충북 괴산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구제역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 중소마트도 예외가 아니라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찬조비 요구는 그나마 점잖은 편입니다. 과징금이나 인건비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마트도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대구의 한 중소형 마트. 제때에 물건값을 받지 못해 납품업체들이 영하의 추위에도 4시간째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납품업체를 2년째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거래하던 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다 적발되자 과징금 일부를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만약에 500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자체가 5군데나. 그러면 100만원씩 나와서 내라. 그 통보도 일반적으로 없다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결제할 때 장부에서 그냥 그 100을 떼버리는 거죠. 마트에서 새로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강요받기도 했고 행사 때마다 찬조비를 수십만 원씩 요구했다고 증언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욕설하고 집어던지고 얘도 들지 마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기업 이런 데서 가보는 게 더 심하다는 생각, 솔직히. 납품업체가 계약서나 보증서를 요구해도 마트는 거래를 끊겠다며 횡포를 부립니다. 내보고 보증보험 걸어달라고 그러고 내 물건 넣지 말아야 저희가 3번 4번 찾아오는데 나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도 불구하고 마트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유통업체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가배지위 기준 때문에 중소형 마트들은 공정거래 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쑤고 처벌을 받아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그칠 뿐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과징금이 이제 매출액의 2% 정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낮게 부과되고요. 그래서 억제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긴 좀 힘들죠. 사실 갑을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갑의 규모가 꼭 커야지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형마트의 갑질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갑의 횡포는 중소형 마트까지 퍼져 의뢰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동구의회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차기 원내대표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 지표를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4대 정책 방향으로 학생이 꿈을 키우는 교실과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와 모두가 감동하는 교육을 정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학력 책임제와 체육활동 생활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투명한 교육 행정 등 40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민간검증단이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수명 연장에 수천억 원이 드는 점,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 의사도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계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될지 검증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 결과 민간검증단은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할 경우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한수원의 검증 절차나 기준도 기술 분야에 취약한 관리 부분에 집중돼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검증 작업이 서류 검토에 거쳐 현장 실증 검증이 부족했고 내진 설계 기준도 최신 안전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가 많이 배제가 되어 있다. 활성단층이 많아서 지진 위험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미진하다. 수명 연장을 하는 것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5,703억 원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간검증단과 월성 1호기 검증 작업을 함께 벌여온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단은 만년 빈도 수준의 자연재해에도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고 한계 사항과 개선 사항이 적절히 도출돼 검증 가이드라인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종합검증 결과를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신설되고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등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도건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도입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금액은 60만 원 이하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빌려주는데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 기간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시범 사업으로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월세 대출을 취급하고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인 및 다른 가구원들이 모두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대상자가 안 되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은행으로 내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무주택자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도 1, 2순위로 나누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1순위 가입자가 70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대구도 공급 과잉이 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킬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 어떤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부터 일부 구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현행 0.9%에서 0.5% 이하로 줄어들고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전세의 경우에도 상한 요율이 0.8%에서 0.4%로 절반 인하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대구역 인근에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의 당첨자 10명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아서 해당 건설사가 이들을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성구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은 사람이 아파트 3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당첨자가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인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해 당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독립영화 한 편이 한 달 만에 관객 380만 명을 동원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평소 독립영화를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대구에서 지방 최초로 독립영화 전용관이 생겼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상처받은 소녀가 일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불안한 미래를 코믹하고 거침없이 다룬 작품까지.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와 달리 제작과 배급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예술성과 독창성은 뛰어나지만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관객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느냐, 상품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렇듯이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요소들을 사실은 이 상업 영화들에서 많이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미 검증된 그런 것들을 많이 트는 그런 경우고요. 특히나 이 대형 영화관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배급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영화관에는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 전용관은 전국에 단 4곳. 모두 서울에만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1년간의 준비 끝에 대구에도 생깁니다. 독립영화관 추진 모임이 직접 영화관 설립을 진행했고 필요한 경비도 모두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55 극장입니다. 좌석이 모두 55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50만 원씩을 내는 후원자들은 이렇게 좌석 뒤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극장은 국내 독립영화 60%, 특히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는 15% 이상 상영할 계획입니다. 저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보다 그 비율은 이제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사실상 더 상영하기 어렵다고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제 대구 단편 영화제를 통해서만 이제 소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는 평을 듣는 독립영화 전용관의 등장이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로 본사를 옮긴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오늘 장석효 사장 해임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이 4표, 반대가 3표로 해임안 가결에 필요한 5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모 기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3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장 사장은 이사회 표결에 앞서 재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상가 화재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대진 영주소방서장이 인사조치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자로 김대진 영주소방서장과 경북본부의 전우현 대응구조구급과장을 맞바꾸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시스템 구축 등의 겨울철 출동 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도 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곡군 어린이집 연합회 김동재 회장과 회원 일동이 1,084만 8,040원, 대구 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과 임직원 일동이 2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원생 9명을 조사한 결과 3명으로부터 A 교사가 머리와 뺨, 발을 때리거나 밀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학대는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이뤄졌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혐의점이 인정돼 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대구 지역 여성 지도자들과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2015 대구 여성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신년 교례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올해도 대구 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것을 약속하고 우위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제정된 경북 한복 착용 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한복을 입고 경상북도가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줍니다. 또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합니다. 상주시에는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경북도 내 시군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50개 품목을 구입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대상 식품 모두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방사능 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수거 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고령경찰서는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6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박 씨에게 주행거리계 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 38살 서모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대당 3만 원에서 7만 원가량을 받고 전자식 주행거리계 6대의 누적거리를 낮춘 뒤 조작된 중고 자동차를 정상가보다 100에서 150만 원가량 더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